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몇 개월 만에 영상을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상을 제가 찍지 않았고,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상당히 뭐 바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신사업을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바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유튜브 관련해서도 멤버십 유튜브도 아마 일반 유튜브보다 찍었으면 한 건 정도 더 찍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연료전지 발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일을 많이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바빴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금 저희가 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일을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태양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그동안 해왔지만 지금 올스톱을 해놓은 상황이고, 신사업 관련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영상을 제가 뭘 찍었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한번 봐보니까 태양광 감사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전 정부에서 진행을 했던 그 태양광 관련돼 있는 어떠한 뭐 비리라든가 뭐 부정 뭐 대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조금은 많이 지금 캐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라는 내용들을 좀 진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서부터 저희도 조금 태양광에 대해서 조금 회의 같은 뭐 어떠한 조금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를 뭐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떠한 먹거리, 새로운 패러다임을 뭔가를 찾아야 되는 뭐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어 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가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게 지냈던 것들이 사실이고, 현장 가고 미팅하고 또 현장 가고 미팅하고 현장 가고 미팅하고 계속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뭐 그런 여건도 안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주 목적이 태양광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진척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유튜브를 더 이상 찍어낸다 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조금은 어폐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은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현재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은 태양광TV, 저희 한국미래에너지가 추진을 했던, 그동안 찍어왔던 태양광TV의 마지막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뭐 연료전지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 사항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연료전지 사업으로 뭐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태양광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분양을 한다거나 태양광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여하튼 이번 영상이 조금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도 마음이 조금 개운치 않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상을 삭제하거나 뭐 없앴다라는 것은 없고요. 어차피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태양광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제 영상을 보고 조금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지울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를 할 테니까요.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가지고 뭐 한번 찾아보고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들에 대한 소회를 잠깐 이야기를 하자보면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싶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는 왜 태양광 사업을 그토록 하고 싶었는가, 그토록 갈망하였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엇보다 보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먼저 떠올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이고 당연한 이 언어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시공업체로서 시공을 하고 그리고 분양도 하고 여러 가지로 꿈과 희망을 판매를 하면서 회사도 점점 커져 나갔었고, 그 커져 나감과 동시에 저도 삶의 질이 변화를 했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꿈과 희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우리는 항상 행복해 했었고, 그 행복 안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하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 정황상 상황상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권이 바뀌고 너무 힘들고 감사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은 태양광 사업을 더 추진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 또한 엄청나게 안타깝고 저 또한 엄청나게 속상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은 보장이라는 것, 그러니까 보장이라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장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광 사업을 하고 싶어 했었고, 이 보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한다 라는 것, 이 문장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뢰를 하고 엄청나게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 당연히 태양광 사업이겠지요. 더욱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보답의 자부심도 우리는 한 가지 더 고취할 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들은 어쩌면 내가 요 정도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라는 게 어떠한 사업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광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했었고, 여러분들 또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싶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땅은 조상이 물려준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인디언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들의 만물의 근원이라는 우주에서 그 태양에서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모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전기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해내고 이 전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상당히 너무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태양광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돈 더하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조금의 자부심, 우리는 이런 사업, 환경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게 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건설적이며 할 수만 있다면 하고자 하였던 사업, 그 사업이 바로 태양광 사업이죠. 발전량 3.6시간, 20년 장기 입찰,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3.6시간을 보장을 받고 우리가 그 보장 받음에 있어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해서 이 전기를 한전에 매일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REC를 판매함으로써 우리에게 수익을 창출을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태양광 사업이었죠. 그래서 꼭 하고 싶었고 하고자 했고 했으며 지금도 하고 꿈의 사업이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가 되고 관련해서 태양광 사업들이 문매를 맞으면서 솔직히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점 줄어들었고, 그 줄어듦에 있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하는 게 저의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힘들어진 그런 사업의 아이템, 사업의 방향성, 사업의 패러다임, 사업을 진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무슨 힘, 파워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가능한 것인가?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답변은 저는 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어져 버린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도 분양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진행을 한다거나 활발하게 진취적으로 이렇게 나간다거나 활발하게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 그런 리스크는 더 이상은 안고 갈 수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다른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준비 기간이 약 한 4개월, 5개월 정도 그 정도 걸렸던 것들이 사실인 거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바쁜 날들을 보낸 것도 사실이지만 혼자 사색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어떻게 무슨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뭐 그러한 고찰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요. 약간의 사색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사업의 발굴, 새롭게 떠오르는 사업, 태양광 사업보다 더 확실한 사업, 그런 사업이 과연 존재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태양광을 그동안 맹목적으로 경주마처럼 앞뒤, 옆, 좌우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그 안에서 잘못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잘못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치유의 시간을 가졌는가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해볼 것이고 상당히 할 말은 많습니다.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보다 가장 훌륭하고 어떠한 사업보다 가장 좋은 사업이면은 분명한데 문제는 국민 여론, 국민 공론이 과연 태양광 사업이 100%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던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도 않았고 어떻게 봐보면 정치적인 이슈와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분쟁화하고 쟁점화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원전도 어떻게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조금은 사고방식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사업이 과연 태양광 사업처럼 어떻게 보면 보장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오브코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다시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보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 확실하고도 획일적이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는 안정감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이 그동안 그렇게 확실하게 보급이 되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사업을 진출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업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대체 자원을 어떠한 것이든 대체자를 꼭 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회사가 망하고 회사를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회사를 파산을 시키고 회사를 더 이상 유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손실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어떠한 신사업을 개발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라는 것이 제 변명 아닌 변명일 수도 있겠고요. 과연 태양광 같은 사업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에 대한 저의 답변은 오브코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사업인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일전에 몇 개월 전에 제가 그 멤버십 유튜브 통해 가지고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고요. 그 설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많은 사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수소 연료전지 사업은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는 너무도 당연한 확실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동안에 생각을 하고 그동안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도출을 해낸 결과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 우리가 정해져 있어야 어떠한 것들도 정해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어야만 보장이라는 그 단어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과연 정해져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발전 시간과 유지 보수 이 부분이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전 시간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3.6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요. 어떤 지역은 3.6시간이고 어떤 지역은 4시간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은 3.3시간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시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게 태양광 발전 사업이겠지만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23시간이라는 발전 시간을 아예 정해져 있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LTSA라는 우리가 획일적이고도 보장이 될 수 있는 유지보수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도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인즉슨 매출과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확실한 사업이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수익 자체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대안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우리가
한번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소 연료전지라고 검색을 해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것, 남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지금 현재 기인허가 수준이 5기가, 5000메가 수준입니다. 5기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수소연료전지 MOU라고 검색을 해보면 모든 지자체들과 엄청나게 많은 지자체들과 기업들이 수소연료전지에 진행을 하고 있고, HPS 수소연료발전 관련한 우리가 RPS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RPS 제도 대신 수소는 HPS라고 대신한 제도도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어떻게 봐보면 동반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기후변화는 점점 해서 더 앞당겨져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RE100이라든가 그다음에 RPS 제도를 통해 가지고 공급 의무 비율을 확대를 시킨다거나 이런 모든 제도 자체는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태양광이냐 수소냐 풍력이냐 어떠한 것들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뿐이지, 굳이 우리가 태양광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정권이 바뀌지가 않고 계속해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을 할 수만 있었던 것이고, 제도에 대한 변화가 조금 있고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더 진취적으로 할 수만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 대해서 아예 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소 연료전지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불운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운이 안 좋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수소 연료전지를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만큼 좋은 사업이 있던가? 이렇게 조금 확실한 사업이 있던가? 라는 그런 물음에 무조건 예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아예 획일적으로 1부터 100까지 다 정해져 있고 A부터 Z까지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확실한 사업이다 라고 저는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당히 위험하다. 왜? 수소 원자폭탄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먼 거리, 조금 어떻게 봐보면 우리의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발전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수소만큼 조금 안전한 그런 원소도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수소만큼 어느 정도 우리가 기반을 가지고 앞으로 경제에 있어서, 그래서 수소 경제라고 얘기 또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에 관한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이 우주 안에 가장 많은 물질이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에 관한 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입장인 거고,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제가 일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관련 다음에는 우리가 분명히 수소로 가는 길목에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마지막에 노선은 수소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하튼 저희는 수소 연료전지로 간다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먼저 앞서 나가야만 더 많은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적게는 3%가 오르고 많게는 5%가 오르고, 어떻게 보면 이자 내기도 허덕거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퍼주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단박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경기 침체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오겠지요. 아예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값이 점점 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요, 비싼 아파트 12억, 15억 정도 갔던 것들이 지금은 한 자릿수 억대로 떨어진 게 사실이고요.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에 접하고 있고,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사회가 불안정하죠. 경제가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도태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유재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위기는 분명하다. 그러나 위기인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은 더 큰 위기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빨리 만들어내고 어떤 것들을 빨리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그걸 동력 삼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법인 회사인 거고, 회사의 분명히 존재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가지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스킵을 하면서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수소 관련해가지고, 연료전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뭐 발전사업 허가를 집어넣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깃발을 꽂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왜 수소 연료전지를 해야만 하는가? 태양광 사업을 대신할 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수익과 보장이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태양광 사업을 우리가 실패를 했다 라고 봐주시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왜? 태양광 사업보다 훨씬 더 보장성 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양광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수소 연료전지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업 자체를 지금 현 정부에서도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게 뭐 정책적으로 보면 뭐 분산형 전원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소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이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수소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도 획일적인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봐보면 상당히 걸음마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보면 R&D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연구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진행을 하고, 정부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것들,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에 편승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을 해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깃발을 꽂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관련해가지고 저희 사업주분 중에 한 분도 이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로버트 기요사키, 일본계 미국인이죠.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인데요.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이 문구입니다. 이게 아마 시리즈 초반에 나온, 그러니까 책 초반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가난한 아빠는 얘기를 했고요. 부자 아빠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돈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게 모든 악의 근원일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악의 근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어떻게 봐보면 수억 년간 살아온 수십억 년 전부터 우리가 살아온 이 지구상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자본주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어떻게 봐보면 뭐 몇십 년, 몇백 년? 요 정도의 그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는 그 애석하게도 이 짧은 순간에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철학자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어떠한 고고한 선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좋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요. 돈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러한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원론적이며 아주 누구나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삶은, 현실은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가난한 아빠보다 부자 아빠 이야기가 훨씬 더 와닿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본주의가 생겨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뭐 몇십 년, 몇백 년 그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는 애석하게도 그 시기에 살고 있고, 예전에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지요. 양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았고 쌍놈이나 천민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이야기 접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애석하게도 지금 현재 돈이 어느 정도는 가치에 있어서 좀 높은 순위에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이 이야기에 대한 삶의 증인 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삶의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저는 몸소 깨닫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만하고
먹고 좀 좋을만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어려웠던 것들은 내가 어떠한 뭐 풍요롭고 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어떠한 것들을 뭐 가지고 싶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돈이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생각을 조금은 진취적으로, 조금은 더 깊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은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아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더 잘 살게 해주는 것, 그거는 어떠한 부모님의 마음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기 때문에 우리 아들하고 딸내미는 고생 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또라이가 아닌 이상,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조금 더 신뢰를 하고 조금 더 그쪽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한 40대 60 정도? 그 정도는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나머지 40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봐보면 여유롭기 때문에 그런 40도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 거지, 하루하루 아등바등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해봅니다. 가난한 아빠는 예전에나 어울리는 삶입니다. 부자 아빠는 지금 당장 어울리는 삶입니다. 망상과 현실은 아주 극명하게 다른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결혼과 비교를 해보면, 결혼은 우리가 상상만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예전에 생각을 해보시면 상상만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엄청난 상상력과 엄청나게 뭐 좋은 모습,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지, 막상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결혼을 해보셨던 분들은. 그런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늘 좋은 이야기만 하고 늘 좋은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초극 현실주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업 투자 관련 내용은 멤버십 유튜브를 통해 공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저는 유튜브 멤버십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멤버십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저는 뭐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수소 연료 발전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접목을 시켜가지고 투자를 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답을 해줄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삶에서 그래도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통해 가지고 어떻게 봐보면 일반 유튜브 영상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료전지 관련해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뭐 내용이 변화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멤버십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인 거고요. 관련해서 투자 관련된 내용 중에, 연료전지 투자 관련된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저희 직원이 일정 잡고 아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 저희 유튜브, 태양광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 또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12월 달이고 이제 내일 모레 곧 있으면 2023년이 다가오지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이고요. 조금 건강하시고, 조금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도 어떻게 봐보면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말이 좀 어눌하고 조금 뭐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지만,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혹시나 투자 의향이 있으시다거나 혹시나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 회사로 연락을 하셔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